자, 어디 한번 보자. 봐봐. 뭐야? WAK라고 썼잖아. WALK. 어딜 봐서?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해. 그러면 국어를 공부를 좀. 자, 한번 봐봐요. 숙제하고 얼마나 했는지. 좋아. 왜 이거 홍보냐? 그래머 빌거든. 아, 네? 뭐. 이거 뭐야? 뜨거워. 좋아.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한 문제 풀었네요. 한 문제. 하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빈아? 모레까지인데? 이거 하는 거. 이거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거 설명을 몇 번을 했는데 한 4번, 5번을 했는데 이제 와갖고 또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몰아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응? 아니 내가 설마 이것만이었으면 그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만이면요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분량이 많다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는 그럼 이제 또 악순환이라고 이러면은 또 이제 이걸 또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대충 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아니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나 보네 내 시간이 많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채점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뒤에 답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도 안 해. 그래요? 하나도 안 해. 하나만 있는데. 하나만. 자랑이다 자식 뭐 채점은 여긴 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고 뭐야 이거 뒤에 1번은 아니야 이래서도 여기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월수공반이랑 좀 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분사를 했거든요 월수공반에는 근데 이제 대충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워크북은 보통 본문 3까지는 끝났고 어제 이제 검사했을 때 그리고 저 그래머 빌드업은 3분의 1 정도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가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그래머 빌드업 파트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워크북 파트예요 워크북 파트 이렇게 뭐 직접 쓰는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관식 문제 파트가 있고 맨 뒤에 서술형 문제 파트가 있는데 워크북 다 끝나고 객관식 문제를 한 20문제? 이 정도? 이 정도 분량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분량 자체가.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분량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 날까지 완수하기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워크북은 뭐 문제가 없는데 그 그래머 빌드업을 다 하려면 아마 밤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하려면요. 전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했었냐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토요일까지 그래머 빌드업과 워크북 5과에 대해서 완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양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쥐뿔도 안 해놓고 뭐 이제 한두 페이지 꼴랑 해놨다?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말 신경 써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근데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열심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심히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질문을 통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또 얘기해야 돼, 영민아? 자,
그 데일리 테스트를 참 아까 안 봤구나. 저기 둘을 안 봤구나. 잠깐만. A는 형용사의 개념을 잘 몰랐구만. 딱 보니까. 저거. 열심히 채점을 하라고 하네 자식아. 이걸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라고 썼잖아요. 이 덩어리의 품사, 의문사의 품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 이건 뭐야? 명사지 명사. 정확하게 명사. 여기서 써놨는데 이거. 하고 어디까지? 뭐야 이거는? 주의점을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요것만 썼잖아 지금. 1번만 썼어. 얘가 지금 빠져있잖아. 주의점도 없고 예문도 없고. 심지어 내가 친절하게 여기 써줬는데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뭐야 이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뭐 써요? 의문 형용사를 활용한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 형용사. 지난번에 배웠잖아. 의문 형용사, what이나 which, 무슨, 어떤 해석되는 거. 아니면 이거는 지금 잘못, 이거 지금 이것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구분법을 쓰라고 했잖아. 구분법. 얘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이걸로 구별이 된다? 이걸로 구별 안 돼요. 이걸로 구별이 안 돼. 왜? 아래 거는 어법상 틀렸거든요. 틀린 문장인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How to eat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뭐라 했는데 얘는 부사잖아. 얘를 동사라고 해봐. 그러면은 요놈의 주어를 she라고 본다면 주어의 목적어는 뭐로 볼 건데? 목적어가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동사라고 본다면 얘의 주어는 she로 볼 수 있어. 이 주어의 목적어는 what을 목적어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법상 맞는 거지. 이 얘는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지금 전혀 없죠. 이걸로는 구별 안 돼요. 구별 안 돼. 자, 여러분들 그 한번 쭉 봤는데 지금 내신 대비 첫 주여서 그런 건가? 아닌데 보통 첫 주면은 열심히 하는데 좀 느낌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단어 결과도 지금 썩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숙제한 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데일리 테스트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 세 분 다.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영빈이 열심히 할 생각이 혹시 없어요? 아니야? 있어? 그래? 아니 나 갈구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이거야? 이거 뭐야 이게? 작년에 그 우리 영빈이 누나를 쌤이 또 수업했었는데 내가 가르쳤었거든. 너희 누나? 약간 그 영빈이 누나를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간.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우리 동혁이 형은 오늘 수능 보러 갔고 갔다 왔겠네.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아무튼간 지금 좀 뭐랄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내신 대비 초반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게 해줘서 그런 건지 그냥 다시 악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민지야? 어떻게 할까? 나 우리 중등부 내신 대비 할 때 나 즐겁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 이제 나도 앞에서 막 이러고 오바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잖아. 단어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데일리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숙제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야? 지난번에 실컷 20분 동안 설명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앉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 악역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악역으로 돌아서면 어떤지 우리 민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동혁이는 저기 형한테 들으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딴 거 됐어,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하자, 열심히만.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 그냥 열심히만 하자.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해줄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좀 나가려고 했는데 데일리 테스트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잘 못 봐갖고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냥 쭉 빠르게 읽을게요. 어차피 여러분 답지에 있는 거니까.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라고 써놨거든요. 여러분 의문사의 품사를 쓰라는 게 아니고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를 쓰라고 했어요. 의문사 투부정사. 이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는 명사 부죠,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 목보 역할을 하는데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건 뭐 참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형태화해서 지난번에 다 써드렸다. 6가지 버전이 되겠고요. 예문 및 해석. 저는 이제 한 2개 정도만 썼는데 여러분이 이제 종류별로 다 이렇게 써주셨죠. 여기 넘어가고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와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주의점을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써줬어요. 윗부분 예문을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들어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할까봐 예문을 써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럼 여러분은 형태와 주의점만 쓰면 되거든요. 형태와 주의점.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의문사의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형태라. 자,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그렇죠? 의문사 투부정사와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의문사 투부정사와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이거잖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라 했어? 얘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이 주어 쓰는 거에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금 여기 예문 보면 어때? 주어가 my mom이야. me는 간접 목적어고. 근데 우리가 how to swim을 바꿀 때 how I should swim이라고 바꿨단 말이야. 앞에 있는 주어, she를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맞잖아요. 문맥상. 그렇죠? 내가 수용하는 방법이죠. 엄마가 수용하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I라고 썼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뭐 거의 다 틀렸는데 여러분이 의문 형용사가 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아까 풍을 보니까. 여러분 의문 형용사는요 말 그대로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었다? 위치와 what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녀석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what이라는 녀석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what은 무슨 이렇게 해석이 되고 위치는 어느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뭐뭐를 뭐뭐 할지 무슨 뭐뭐를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은 I can't decide which road to take. 나는 결정하지 못했어. 어느 길을 택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지금 wor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쓰였고 이 word는 take에 대한 목적으로서 쓰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what to 부정사랑 how to 부정사의 구별법.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왜?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의문사 투부정사가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가 두 가지를 소개해줬었는데 첫 번째가 요거였어요. what to랑 how to. 두 번째가 뭐였냐? 요거였어요. 짝지어진 말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내가 출제가 많이 된다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4번이랑 2번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지난번에 쌤이 알려준 예문 있죠. 나는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갈지를 모르겠다 라고 우리가 영작을 할 때 I don't know what to wear 또는 how to wear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의미적으로 보면은 나는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갈지 모르겠다 해서 이 어떻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갈지를 모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겠다. 즉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겠다. 즉 무슨 옷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엇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what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법적으로 본다면 what이라는 거는 의문 대명사, 얘는 명사예요. 명사. how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o where라는 녀석을 동사로 본다면 이 있다의 주어는 I가 되겠죠. 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있다의 목적어, 무엇을 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목적어가 뒤에 안 나와 있잖아요. where 뒤를 보면은. 그럼 이 목적어의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죠. what이. 됐어? what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명사니까. 근데 how는 부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 how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빈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진짜요?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다시. 자, 똑같이 여기 가리고, 자 똑같이 질문한다.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거. 이해됐다 했으니까. 자, 어떻게 구분한다고? 내가 두 개 말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해봐. what은 무엇 약간 무엇을 입고 갈지 아, 얘기했어요. 나 듣고 있어. 무엇을 막 종류 같은 걸 부르는 것 같아요. how to는 어떻게 입는 방법을 네. 얘기해. 계속. 아, 나 듣고 있다니까. 입는 방법을 뭐. 입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구별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분법이잖아. 구분법 문제가. 구분법.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뭐가 맞냐? 어떻게 고를 거냐는 거야. 둘 다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구분법이잖아 문제가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 what이 맞는지 how가 맞는지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문제잖아. 구별을 어떻게 하냐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보면 구별이 된다고요? 내가 두 개 말했는데 방금 해석만 하진 않았는데 저는. 혹시 내가 방금 해석만 했나요? 해석만 하진 않았어요. 자, 다시. 그 아까 영빈이가 앞에서 말한 내용은 다 맞았어요. 그건 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종류를 말하는 거고, 얘는 입는 방식.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해석적인 거. 근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얘네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왓슬래, 하우슬래.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영빈이 말대로 해석으로 구분하느냐? 아니 해석으로 구별 못해. 왜 구별 못하는 줄 알아? 지난번에 내가 뭐라 했어요?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What do you think of it?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고 말했어. 어떻게? 근데 영어에는 what을 썼잖아. 이게 해석으로 구분된다고요? 구분 안 될 텐데? 나는 구분이 되죠. 여러분은 헷갈릴 거라고 분명히.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알려줬던 방법이 또 뭡니까?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명사야. 얘는 뭐라고? 부사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what도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 where라는 녀석이 나왔어. 투부정사. 자, 이 투부정사도 주어나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주어가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됐어? 근데 여기서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있다의 주어가 누구였냐? 아까 쌤 쓴 예시에서는 I가 주어였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파티에 입고 간 거잖아. 내가 있는 거. 됐어? 그럼 내가 있는다. where의 주어가 I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where의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 입는데. 됐어? 그럼 그 있다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까 뒤에 at the party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있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목적어 자리를 메꿔줄 만한 애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를 what이 메꾸고 있는 거라고. 목적어 역할이 되니까.
됐어요? 근데 how는 어때요? how는 where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부사니까. 부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how to where를 쓸 거면 제가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에 얘기했었는데 뭘 써줘야 되느냐?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게 뭐 it을 쓰던지 then을 쓰던지 뭐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됐어? 목적어를 써줘야 돼. 그것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가 어법을 할 때 하나를 못했거든요. 의문사 투부정사만 했고 우리 오형식 구조를 이제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오가 그래머 빌더의 9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됩니다. 오가 그래머 빌더 9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기할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요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3가지. 어떤 거냐면 오형식 구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도 오형식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녀석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죠.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가 왔을 때와 명사 보어가 왔을 때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점.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에 특강할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요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했었지? 주어 동사 관계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얘네를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해석에 관련된 거고요. 방금 전에 말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오형식 동사의 종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오형식 동사의 종류. 그게 뭐냐? 얘네요. make, keep, find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렇죠? 아래 보면 뭐 call,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name, make 막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형식 동사의 종류별 해석을 알아야 돼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얘랑 관련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make 같은 경우는 make 목적어 형용사, keep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형용사, leave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 보호가 온다는 거야. 명사 보호가 오는 경우는 make 목적어 명사, call 목적어 명사, name 목적어 명사, elect 목적어 명사 뭐 이런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종류별 해석과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됐어? 요게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어 자리,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명사는 잠깐 제외하고 형용사를 써야 되냐, 이제 부사를 써야 되냐라는 건데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죠. 보어 자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 잠시만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found the book easily. I found the book easy. I made him a star. I made him a sta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럼 이 해석적 차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자, 위에 거는 I found the book easily. 됐어? 그럼 얘는 삼형식이죠.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왔어. 지금 easily라는 부사로 나왔죠. 부사.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줘?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I found the book까지 해석해봐. 나는 책을 찾았대. 어떻게 찾았대? 쉽게 찾았다고. 됐어?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뭐야? 내가 책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 책을 되게 쉽게 발견했다는 거야. 쉽게 발견했다. 됐어? 발견하는 게 쉬웠다는 거야. 발견하는 게 쉬웠다. 이해됐지? 근데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형용사로 나왔으니까 보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라? 둘이 주어, 동사 관계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책이 쉽다야. 책이 쉽다. 됐어? 그럼 나는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지금 위아래의 해석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렇죠? 완전 의미가 다르죠. 얘는 오형식이니까. 위에 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나는 책을 쉽게 찾았어. 두 번째,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 책의 내용이 쉽다고요. 책의 내용이. 이해됐어요? 오케이요?
아래 거를 볼게. 얘는 심지어 형태가 아예 똑같아. 그렇죠? 근데 4형식인 버전과 5형식인 버전이 있어요.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위에 거부터 볼까요? 4형식이라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나는 그에게 별을 만들어줬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뭐 색종이 같은 거 적었나 보지 뭐. 아래 거 볼까? 여기서 5형식은 얘를 어떻게 해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그렇죠? 그가 스타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의 스타는 별이 아니라 이제 약간 뭐 좀 유명한 사람, 연예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됐어? 그러니까 아예 똑같이 생긴 녀석이어도 형식에 따라 해석이 아예 달라지죠. 됐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 3번, 4번 아이 형태가 똑같은데 얘로 해석해야 돼요? 얘로 해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둘 다 맞는 해석인데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는 앞뒤에 나와 있는 맥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앞뒤에 나와 있는 문맥에 따라 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2, 3, 4는 업법적으로 틀린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업법적으로는 다 맞아. 전부 다. 근데 이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냐 부사 쓰냐라는 이런 어법 문제로도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해석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서 뭐가 안 나오냐?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서술형처럼 출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술형처럼 출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이제 각 문장 1, 2, 3, 4, 5번에서 영작이 올바르게 안 된 걸 골라라 또는 영작이 올바르게 된 걸 골라라 막 이런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1번 딱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걸 영작에 어떻게 써놓은 거야? I found the book easil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easy라고 써야 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형식 구조에서. 되셨나요? 어떤 종류가 5형식에서 쓰일 수 있는 건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때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부사가 온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석은 해봐야 된다. 얘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5형식 구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형식 구조 목적어 목적격보 해갖고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와 있죠. 자, 뭐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둘이 주어 동사 관계이다.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ake 같은 경우는 얘를 뭐뭐 하게 만들다 형용사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형용사 보호가 나올 때는 대부분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돼. 됐어?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고 얘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고 얘를 어떤 상태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find가 니네가 알고 있는 거는 찾다, 발견하다의 뜻인데 찾다의 의미로는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find는 뭔가를 알아내다 또는 생각하다. 이게 원래 기본 뜻이야. 알겠지? 알아내다, 생각하다. 이게 find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떤 상태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는 대부분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러면은 얘를 뭐뭐로 부르다, 얘를 뭐뭐라고 부르다, 얘를 뭐뭐로 이름 짓다. 됐어요? make 나오면은 얘를 뭐뭐로 만들다. 전부 다 해석이 뭐뭐로 이런 식으로 되죠.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 얘 지금 말씀드렸죠. 형용사 대 명사 버전 해석. 그리고 5형식 동사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죠. 형태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됐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학교 프린트 그 I found the book easily 요거로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5형식 구조에서는 요거가 대부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이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도 원래 5형식 동사인데요.
사역 지각공사에 대한 거는 일단 책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만약 학교에서 그것을 했다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사역동사나 지각공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와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물어봐서 모를 거 아니야. 했어요? 모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6과 자습서를 좀 펴주세요. 6과 자습서. 다 피셨습니까? 바로 가볼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우리 교과서를 학습할 때는 과의 제목이랑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과의 제목이 Love the Earth, 지구를 사랑해라. 본문의 제목은 No Trash Challenge 해갖고 쓰레기 없애기 도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환경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글의 일단 카테고리는 환경에 관련된 거. 환경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요. 이 글을 여러분이 학습할 때, 자, 제가 지난번에 5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뭐가 중요했냐, 그리고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바로 한번 가보시죠. We all had a no trash challenge day last month. 우리는 지난달에 쓰레기 없애기 도전의 날을 모두 가졌습니다. The winner, 우승자는 2학년 3반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let's read the interview. let's 동사 원형하면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인터뷰를 읽어봅시다. and 그리고 learn a few tips. 몇 가지 팁들, 비결을 배워봅시다. for living green.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한 팁 이렇게 되는 거예요. green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적인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 제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 제목들은 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나온 소 제목은 Do not use wrapping paper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 자, 전체 내용이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쓰레기를 최소화 또는 쓰레기를 안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말로는 최소화하기에 대한 이 방법을 지금 서술하는 글이라고 보면 돼요. 방법.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쓰레기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인터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인터뷰 방식, 대화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래핑 페이퍼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래핑 페이퍼니까 포장지겠죠. 포장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포장지 사용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리포터가 You threw a class birthday party. 자, 여기서 throw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row는 던지다밖에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최하다. 뭔가 파티나 이런 거를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 hold인데 여기 과거형이니까 똑같이 과거형으로 쓸게요. held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held. 이 held도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최하다, 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학급 생일 파티를 개최했지만 didn't produce a lot of trash. 자,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았대. What were your secrets? 자, secret 하면은 비밀, 비법, 비결 뭐 이런 뜻이야. 여러분의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first, 먼저 we agreed. 우리는 동의했어요. Not to wrap our gifts.
자, agree는 동의하다, 투부정사 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다. 됐죠? 그러면 우리의 선물을 포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야. Because 왜 그러냐? Some wrapping paper 몇몇 포장지가 is not easily recycled 쉽게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장지를 아예 안 썼대요. 선물을 포장하지 말자. 자, so 그래서 we brought gifts. 우리는 선물을 가져왔어. such as 나오면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고 거의 대부분 형용사 구를 만듭니다. 이런 거와 같은 선물.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테디베어나 아니면 열쇠고리나 헤어핀 이런 거와 같은 선물을 가져왔답니다. 즉 포장이 필요 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대시라는 놈이 나오네요. 우리 특강 때 배웠던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대시 뭘 꾸며주고 있는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놈들을 전부 다 꾸며주고 있는 거야. 됐어? 자,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동사가 were라는 복수형으로 나왔다. 여기는 좀 체크해둬야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that were not wrapped at all. 자, 여기 보시면은 not at all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혀 뭐뭐가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았던 테디베어, 키링, 그리고 헤어핀 이런 거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됐죠? 그래서 포장지를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쓰레기 안 만들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도 나왔죠. 포장지를 사용을 안 한대. 쓰레기를 안 만드는 방법에서 왜 그럴까? 포장지가 쉽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 이유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포장지가 쉽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본문 두 번째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제목이 Buy the largest size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를 구매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소제목도 적어볼까요? 뭐다?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답니다.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하는 거랑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뭔 상관이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은이가 also 또한 which was the largest size 우리는 가장 큰 사이즈를 골랐답니다. When 뭐 할 때? We bought ice cream and cookies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한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구매할 때 가장 큰 사이즈를 샀대요. Larger sizes 더 큰 사이즈들은 더 적은 패키징 포장을 사용하고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 결국 이거죠. 아이스크림을 살 때 예를 들어 반에 한 20명 있어.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하나당 하나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포장지가 20개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겁나 큰 걸로 이따만한 걸 샀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쓰레기는 요거 하나잖아요. 이거 한 개. 그쵸? 그러니까 포장지를 최소화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처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20개 처리하는 게 더 쉽지 않나? 아무튼간 예, 저는요 어제도 이걸 수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 전 다 반대예요. 난 다 반대예요. 다 반대. 포장지가 쉽게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포장지를 안 썼다? 그러면은 포장지 파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요?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한다? 이게 더 처리하기가 어려워. 이게 더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자, 아무튼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한다는 건 이거 뭡니까? 결국에는 포장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맞죠? 포장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Eat the plate. 접시를 먹어라. 접시를 먹어라.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예전에 중국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준 줄 알아? 중국 사람들은 진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모든 거를. 되게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뭐였지?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나무로 된 의자였거든요. 나무로 된 의자. 근데 그 의자 다리 하나를 잘랐어. 나무야 나무. 그걸 어떻게 하고 그걸 먹을 걸로 만들어서 먹었대요.
나무 이런 거 이거 잘라서 이걸 먹었다는 거야. 이 그대로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 어떻게 조리를 해갖고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예전인데 그 중국 사람들은 만두를 많이 먹거든요. 만두. 그래서 그 어떤 중국의 기업에서요. 그 만두 소가 있잖아요. 만두 소. 그 막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이러잖아. 그 만두 소를 뭘로 만들었잖아요? 종이로 만들었대. 종이. 아 그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종이 만두. 라고 막 사람들이 막 먹으면 이제 막 종이가 씹히는 거야. 막 만두피 안에 고기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종이가 있어.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참 대단한 어메이징한 곳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접시를 먹으랍니다. 접시를 먹으라. 자, 그러면은 접시를 먹으라는 게 뭘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접시를 먹으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자, 일단은 아직 접시를 먹으라는 내용은 쓰진 않겠습니다. 자, 리포터가 뭐라고 말해줘 볼게요. 그러면 how did you serve the ice cream? 자, 그러면 너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serve 했느냐? serve는 제공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줬냐? 아니 왜냐면 접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겁나 큰 걸로 했다며 베스킨라빈스. 근데 그거 접시 없이 다 같이 먹어봐. 근데 그 중에 확진자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코로나 파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각자 덜어서 가져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we served it on plate. 우리는 접시에 그것을 나눠 주었답니다. 아이스크림을요. You know what? 당신 그거 아세요? We ate even the plate. 우리는 접시조차도 먹었어요. After we use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한 후에. 여기서의 그것들은 플레이트, 접시예요, 접시. 우리는 접시 사용하고 접시를 먹었답니다. 진짜 접시 이렇게 먹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포터가 얘기합니다. You ate the plate? 아니 너 여러분 접시 먹었다고요?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뜻입니까? Actually, 사실은 we used popped rice cakes as plate. popped rice cake이 뭐냐면요, 뻥튀기거든요, 뻥튀기. 요만한 뻥튀기 말고요, 이렇게 넓적한 뻥튀기. 알죠?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시로서 뻥튀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we could eat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대요. 접시, 즉 rice cakes를 말하고 있죠. popped rice cakes, 뻥튀기를요. 그리고 leave nothing behind. 아무것도 leave behind 하면 남겨두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았답니다. 자, 근데 저는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 했죠. 자, 생각해보자. 사람이 한 20명 돼, 한 반이니까. 자, 뻥튀기야. 근데 뻥튀기 구멍 빵빵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을 터졌어. 근데 아이스크림이 다 세겠죠. 세갖고 손에 묻었어. 그럼 손에 묻어서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닦으려고 물티슈 썼어. 그럼 물티슈로 인해서 환경 파괴. 이게 더 쓰레기 나오지 않을까? 행주로 닦아야 돼서. 행주를 설거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설거지하려면 세제를 써야겠죠. 그럼 세제로 인해서 결국 환경 파괴. 화장실 가서 물로 닦는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물에 대한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그것도 환경 파괴. 아니 그 더러운 걸 씻었는데 그럼 더러운 게 그냥 뭐 알아서 정화가 되나? 아니잖아. 그 정화를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거기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겠죠? 에너지 소비를 하려면 기계를 써야 되고요. 기계를 쓰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죠? 그래서 환경오염 파괴. 똑같다는 거야 결국에는. 뭘로 하든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물티슈를 빨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저기 뭐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검소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티슈를 다 쓰고 나서 이거를 빨아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더 환경오염에 심해요. 아니, 이건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환경공학자가 올렸습니다. 이거를 세제를 써갖고 이걸 빨고 해서 물을 소비하고 이게 더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거죠. 이거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얘네가 하는 말 다 맞네 안 하는. 자, 어쨌든 볼게요. 근데 이제 리포터가 말합니다. I get it. 저 이해했습니다. That's quite interesting. 그것은 꽤나 흥미롭네요. 그래서 interesting ing을 쓴 거는 그것이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g을 쓴 겁니다. interested 한다면 흥미를 받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 자, 그럼 이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접시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접시를 활용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접시로서 활용했다라는 거죠. 음식을 접시로서 활용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안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Bring your own things. 너 자신만의 물건을 가져와라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What about cups and spoons? 자, 그러면은 컵과 숟가락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We didn't use paper cups or plastic spoons. 우리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대신에 we brought, 우리 가져왔어요. 우리 자신의 컵과 숟가락을요, 집에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took them back.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갔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이어동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어동사. 이어동사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이가 숫자 2를 말하는 거고 어는 한자로 말씀 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로 된 동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동사가 지금 두 개로 돼 있잖아. take back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말로 된 동사, 이어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 이어동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어동사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녀석에 대한 목적어를 쓸 때요.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이렇게 꼽살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꼽살이 껴있죠. 여기에 댐이. 자, 그럼 이제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는 뒤에다 써도 되고 그리고 꼽살이 껴도 됩니다. 그런데 대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무조건 꼽살이를 껴야 된다는 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꼽살이에요. 대명사는 뒤에다 쓰면 땡이다. 댐은 대명사죠. 그러니까 took back them 이렇게 썼다. 댐을 뒤에다 썼다? 그럼 땡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까먹으면요 pick me up 생각하세요. pick me up 사이에 꼽살이 껴잖아. pick up me 아니잖아. 됐지? 대명사는 무조건 꼽살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 영빈이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필기를 하는 모습을 잘 안 보이네요. 네, 다 외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아주 좋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다 썼어요 벌써? 되게 빠르네. 언제 썼냐? 봐봐. 겁나 빠르. 언제 썼어? 쓴지도 몰랐어. 글씨 쓸 때 막 이렇게 써요? 이게 손을 안 움직이고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는 거지? 아무튼 이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이제 그 재활용품을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일회용이라는 단어를 일회용이라는 게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일회용? 원사이클. 아니 1, 원, 회가 이제 돈다라고 해서 사이클. 오, 나름 똑똑한데? 네, 전혀 아니고요. 일회용이라는 말이 뭘까요? 일회용. 한번 사용한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뭐냐고 영어로. 일회용이 뭘까? 원 유즈. 안 알려줄래. 다음 거 봐. 이거 체크해야 되겠다. 요거. 내가 체크해놓은 거 단어 뜻 찾아보기야겠다. 잠깐 뭐 했었냐. 보자면 최소화하다. 네, 뭐 요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자, use plus napkins. 자, 그러면 1000 냅킨을 사용하라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0 냅킨. 그러니까 결국 1000 냅킨을 사용하라는 거는 이제 티슈나 물티슈를 쓰지 말자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What else did you do to make less trash? 자,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당신은 그 밖에 다른 무엇을 했습니까? We use cloth napkins. 자, 우리는 1000 냅킨을 사용했습니다.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paper napkins. 자, 종이 냅킨은 are not good for your skin. 자, 당신의 피부에 좋지 않답니다. 아니에요. 요즘 건 제품이 좋아서 좋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천기저귀를 썼거든요. 천기저귀. 이제 애기 피부가 민감하니까 안 좋을까봐. 근데 한 2주 쓰고 때려쳤습니다.
와이프랑 협의해봤고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그 천기저귀 얘가 똥을요 되게 자주 쌉니다. 애기가요. 한 1시간마다 싸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마다. 왜냐면 애기는 위가 일자로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먹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소화가 돼요. 애기들은 원래. 그래서 똥을 되게 자주 싸요. 그러니까 이제 똥기저귀 이제 열심히 닦아서 싸는 건 한순간인데 닦는 건 또 세월을 내더라거든요. 무슨 빨래터 안 합네 마냥 계속 이러고 있어 내가. 여기 저기 화장실 들어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 다 닦았다. 이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지나면 또 쌓여. 그럼 또 열심히 닦고. 다 했다. 또 30분간 또 싸. 하루 종일 이거 하다 끝나 이거 하다가. 근데 이제 또 애기가 이제 착용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세제로 인한 환경 오염이 더 심해요. 이거 빡빡하게 닦는다고. 그래갖고 이제 게다가 이제 요즘에 기저귀가 좋아요. 좋은 게 많아. 그래서 굳이 개고생 하지 말고 기저귀 사자. 좋은 거 많으니까. 하기스 막 이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그래서 그랬었죠. 예. 어쨌든 전 또 반대입니다. 이 의견에 반대예요. 자, 리포터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where did you get the cloth napkins? 자, 그러나 어디에서 너는 얻었냐? 천 냅킨을. 그래서 they were made by 민지. 민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언제 만들었어? 자, 그래서 she cut off her old cotton shirt. 자, 그녀가 잘라냈어요. 그녀의 오래된 면 셔츠를 잘라냈답니다. To make some.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Everyone liked their cute napkin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귀여운 냅킨을 좋아했답니다.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전 또 반대예요. 왜? 야, 천이야? 잘랐어? 그럼 남는 천 조가리가 있겠죠? 그럼 이건 버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환경 파괴.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천 냅킨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천 냅킨을 사용했다에서는요, 결국 여기에서는 근거를 뭐 당연히 이제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한 거는 맞겠죠. 근데 이제 겸사겸사 어땠습니까? 겸사겸사 좀 이제 피부에도 좋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뭐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민지 시켰으니까 민지 거 뭐 삥 뜯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본문 4번. Leave no food behind. 자, 아까 전에 leave behind는 남겨두다라고 제가 알려줬었죠. 근데 no food니까 없는 음식을 남겨두다니까 음식을 안 남긴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6번입니다. 음식 안 남기기. 됐죠? 자, 그래서 리포터가 또 얘기합니다. Please give us one simple tip for reducing trash. 자, 우리에게 주세요. 한 가지 또 간단한 팁을 또 달랍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또 팁을 달랍니다. 그래서 Don't leave any food on your plate. 자, 당신의 접시에 어떠한 음식도 남기지 마세요. Food waste, 음식 쓰레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But see, 하지만 아시죠? We ate everything, even our plate. 이러면서 끝났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먹었어요. 심지어 접시까지도요. 하면서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끝났어요. 끝났어. 네. 아무튼간 이렇게 총 6가지의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총 6개의 소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쓰레기를 안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여기가 얘가 지금 전체 내용이고요. 지금 요 1, 2, 3, 4, 5, 6이 뭡니까?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부 내용이죠. 세부 내용. 그렇죠? 여기가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쓰레기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은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패턴 자체가요. 쓰레기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거든. 또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이렇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시험에 낼까 하고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 일단 소제목을 활용해서 한 문제 정도는 일단 낼 만한 것 같아요. 소제목 부분에 뭐 빈칸을 뚫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소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주고 이 내용의 제목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각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도 푸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법은요 더 볼 게 없어요. 우리 5과 같은 경우는 어법이 꽤 볼 게 있었는데 지금 6과는 어법도 별로 볼 게 없어. 아까 제가 뭐 말해준 이어동사 아니면은 뭐 관계대명사 뭐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6과 이제 본문까지 끝났고 6과 어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 6과 어법이 하나가 그 수량 형용사 a few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머 빌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동태거든요. a few에 대한 거는 제가 금방 설명할 수 있는데 수동태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어법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아 이건 좀 내가 줄게. 아 이제 내가 안 돼. 이거 그거 찾을 수 있지 않나? 안돼 그냥 내 목소리 혹시라도 지금 휴지통 어디 갔어? 아 줄게 아니 지금 여기서 봐 보여줘야지. 지금. 휴지통 없지 아니 지웠잖아 이거 없잖아 아니 사기치지 말고. 아니 없다고 이게 휴지 같은 거 아니잖아. 있어? 휴지통 아니 이걸 지워? 휴지통 넣어 있잖아 약간 이거 이 유튜브에 내가 어디서 봤단 말이야. 이건 있지 아니 여기 있어.
신주지 않았어? 잘들 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6과의 그 그래머 빌드업 교재를 조금 써봅시다. 찾았어요. 어? 찾았어요. 뭘 찾아? 이름이. 아, 찾았다고요 벌써? 네. 곳에 찾았어요? 이게 찾아가. 자, 봅시다. 여기도 지울게요. 자, 봅시다. 여기 일단 처음에 a few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few는 몇 개의 약간의 조금이라는 뜻으로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인다. 이런 설명 나와 있고 바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어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쓰이고 이런 뜻이고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쓰이고 어쩌고 뭐 어를 빼면은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리즈는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수는 양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아직 책도 못 찾았어요? 자, 뭐 설명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자, 바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수량 형용사라는 거예요. 수량 형용사. 말 그대로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수와 양이 많다 또는 수와 양이 적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은 시리즈가 있고 많은 시리즈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적은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개수가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적은 걸 few라고 쓰고요. 양이 적은 걸 little이라고 씁니다. 둘 다 적은이란 뜻이라. 근데 얘는 개수가 적은 거고 얘는 양이 적은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얘네 앞에다가 각각 어를 붙여서 a few, litt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few와 little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나타내고 a few와 little은 긍정적인 어감을 나타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 요만큼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에게 물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물이 조금은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가 다 의미는 똑같거든요. 물이 조금밖에 없다, 물이 조금은 있다. 됐어?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르죠. 어감이. 자, 부정적인 어감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거의 없다라는 어감이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긍정적인 어감은 약간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few와 few, little과 little의 차이점은 뭐냐? 약간 있는으로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느냐, 즉 긍정과 부정의 차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어떻게 배우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는 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가 있으니까 있는으로 해석이 되고 어가 없으니까 없는으로 해석된다. 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쉽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쌤이 미리 말씀드리면요, 얘네 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즉, little과 little, a few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요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few little 쓸래 아니면 a few little 쓸래. 됐어요? 즉 수와 양을 비교하는 쪽으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자, few도 마찬가지예요. few가 됐든 a few가 됐든 일단 얘네가 전부 다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따라서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러면 few든 a few든 간에 뒤에는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가 나와요. 복수 명사. 이걸 잘 기억해둬야 돼.
우리가 man이나 much는 잘 알고 있는데 few나 little은 뒤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few 뒤에는 무조건 복수예요. 복수. 단수 안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little 보면 왜 이래? 자, little이든 little이든 얘도 똑같아요. 이 little 같은 경우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few와 little을 비교하는 방법은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가 보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많은 시리즈를 볼게요. 많은. 자, 많은도 수가 많은 게 있고 양이 많은 게 있는데, 자, 개수가 많은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many라는 표현이 있죠. 양이 많은 거는 much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many를 어떻게 바꿔 쓰냐면요, number of라는 형태로 쓰기도 해요. number of. 넘버가 숫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much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deal of라고 씁니다. deal of. 이 deal이라는 게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양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many를 deal of로 바꿔 쓴다거나 much를 number of로 바꿔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끼리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와 양과 관련 없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lot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lot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lot이라고 이제 단수형으로 썼는데 얘를 복수형으로 쓰면은 lot of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plenty of라는 표현도 있어요. plenty of. 됐어? 이 plenty가 많음이라는 뜻이야. 많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셋 다 어떻다. many 대신에 써도 되고요. much 대신에 써도 됩니다. 됐죠? 얘네는요. 얘네는 얘 대신에 써도 되고 얘 대신에 써도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특징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many 시리즈 이거 언어모로보도 마찬가지야. 얘네 뒤에는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오겠죠. 개수가 많은 거니까. much는 어떻게 씁니까?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죠. 됐어요? 마찬가지. 어디로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뭐야? 둘 중에 뭐 쓸래? 둘 중에 뭐 쓸래? 이거예요.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구분해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고 우리가 고르면 된다. 끝입니다. 쉽죠? 쉽죠? 뒤에 있는 거 명사만 보면 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S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것만 봐도 돼요. 쉽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형용사는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동태였는데 여기는 좀 설명할 게 많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볼 건데 한 9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고 여러분 책에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맨 위에 거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누어진다. 이때 수동태의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즉 PP로 나타낸다 해갖고 아래에 여러가지 형태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겠고요. 능동태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얘네를 각각 수동태로 바꿔서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해갖고 두 가지 자동사와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세 번째,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쓰는 건가에 대한 형태들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해갖고 마찬가지로 또 종류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의 행위자가 생략되는 수동태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뭐가 되게 많죠? 수동태는요. 그래서 이 수동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좀 달리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필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수동태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수동태의 개념부터 한번 바로 봐보죠.
수동태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다. 수동태는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 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당하는 쪽이 뭐냐면요, 문법적으로는 목적어를 말합니다. 목적어.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혁이를 때렸다. 뭐 여러분이 뭐 보고 싶다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때렸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수라는 말, 동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에 해당되는 게 주어고요. 동혁이를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기준이 누굽니까? 당연히 내가가 기준이죠. 됐어요? 즉 주어를 기준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우리가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능동태. 자, 능동태는 주어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됐어요? 하는 입장, 그러니까 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입장. 됐어? 자, 그런데 당하는 쪽이 누구야? 동혁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동혁이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혁이는 로이쌤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왜? 기존의 목적어였던 동혁이를 주어로 뺐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목적어였던 동혁이를 기준으로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수동태 두 번째 형태와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PP를 합쳐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뒤에 바이의 행위자, 뭐 바이의 목적격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당하고, 뭔가가 되고, 뭐뭐 해지고,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 기본 두 가지 알아봤고 세 번째로 바로 갑니다. 자, 수동태 만들기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수동태 만들기. 수동태 만들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형식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형태는 뭐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선생님, 얘가 능동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비동사에 PP를 안 썼잖아. 그치? 비동사의 PP가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럼 비동사의 PP가 아니면 능동태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능동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수동태로 만들 건데 어떻게?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빼줘야겠죠. 앞으로. 왜?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라 했으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얘 기준으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주어로 바꿔주고요. 자, 거꾸로 얘를 맨 뒤로 보내서 얘를 바이의 목적격이라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바이의 목적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사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비동사의 P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수동태 문장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는요, 이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응용 가능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얘는 뭐뭐를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 되겠죠. 일반적인 삼형식이니까. 얘는 뭐뭐 된다,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는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책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필기 안 하고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말로. 왜냐면은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바이의 목적격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거를 우리가 일명 행위자라고 말합니다. 행위자. 왜 행위자냐?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 얘는 당하는 거고. 됐어요? 얘가 원래 뭐였는데? 주어였잖아, 주어. 그치? 그래서 이걸 행위자라는데 이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거야. 아까 책에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 생략된다, 저런 경우에 생략된다 막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으로 접근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에서 생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기 귀찮아. 말하기 귀찮아서? 맞아. 즉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한다면 말 안 해도 아니까. 이거 아니야? 말 안 해도 아니까 생략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죠. 제가 전에 우리 특강 때 아마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나 중학생 때. 얘기한 적 없어요? 일찍 끝나지. 일찍 끝나서.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때 전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거든요. 중2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 그 교실 앞에 서서 이제 기다려갖고 이제 걔랑 같이 PC방 가고 PC방 가서 이제 한 밤 8시까지 게임하고 이제 그 게임을 한 8시간 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힘들어서 얘기를 와. 아 힘들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아 그래 오늘 고생했다. 아 진짜 고생했어. 오늘 좀 게임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내가 그 딴반 친구랑 하도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문자를 보내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보냈어. 오늘 PC방 갈래? 뭐 이렇게 보내. 근데 이걸 한 3개월 동안 했다고 쳐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와요. 이게 끝이야. 고? 끝이야. 생략 엄청나게 많이 생략했잖아. 왜? 말 안 해도 아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생략을 왜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가만히 있죠.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7년생인가요? 네. 제가 07학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생 때 태어났군요. 네. 동혁이 생일이 언제예요? 저 1월 22일. 1월 22일? 얼마 안 남았네? 네. 아마 까먹을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동혁이가 언제 태어났냐라고 물어본다면 2007년 1월 22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능동태일까 수동태일까? 수동태죠, 당연히. 왜? 태어난 걸 당한 거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 니네가 엄마 뱃속에서 알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에서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요, 바이의 목적격이 생략돼 있습니다. 행위자. 왜 생략됐을까? 동혁이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을까? 동혁이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동혁이 아버님에 의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할아버님에 의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쵸?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 너무 당연하니까. 됐어?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너무 당연하니까의 반대입니다. 아예 몰라서. 몰라서가 있어요. 몰라서. 자, 몰라서가 뭐냐? 예를 들어볼게. 자, 이 건물이 2001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지어졌다니까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죠. 건물 입장에서 지어진 거니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누군가 지었겠지 뭐. 모르잖아. 뭐 여기 길 지나가다 뭐 김씨 아저씨가 지었는지 뭐 누가 지었는지 뭐 모르지 뭐. 어쨌든 누군가 지었겠지 뭐. 모르죠. 모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누군지 모르잖아. 뭐 어느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 뭐 이런 말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못하란 말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지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다? 반대로 누구인지 모르거나 그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을 때. 됐죠? 그래서 생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생략이 또 되는 경우는요. 아까 이제 내가 알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 뭐 이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요. 반복될 때도 우리가 보통 생략이 됩니다. 반복될 때. 앞에서 이미 한번 말했어. 그럼 똑같은 말 또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이의 목적격, 이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 이 한마디로 그냥 퉁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는 좀 지울게.
자,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작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건물 지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의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막 그런 말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로마의 법을 누구 보고 따르라고 했어? 로마에 간 사람이겠지 뭐. 그렇지 않냐? 왜 너 보고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래? 로마에 간 사람이겠지 뭐. 로마에 간 사람. 됐어? 근데 그 말을 다 쓰면은 속담이 간지가 안 나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간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라라. 로마라는 말이 벌써 3번인가 나왔어. 간지가 안 나잖아.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의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아까 말했었죠?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건물 누가 지었는데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 중간에서 주어를 바꾸지 않기 위한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되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 생략이 또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이라는 거는요, 사실 막 크게 막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험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필기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을 여기 놨을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동사와 동사와 수동태 나와 있죠. 이거를 다 한 방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갑시다. 기본형.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의 PP입니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에 대한 부정형을 보겠습니다. 부정형. 자, 부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에다가 not 붙이면 되겠죠. be, not, pp. 됐어? 이러면 끝이고요. 세 번째. 의문형도 있겠죠. 의문문은 비동사랑 주어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맨 앞에 오고 주어 오고 pp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의문문입니다. 그럼 뭐뭐 된다, 뭐뭐 되지 않는다, 뭐뭐 되니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가 있는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be가 그대로 옵니다. 원형으로 be, pp 이렇게 쓰면 돼요. can be, pp 뭐 should be, pp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구 수동태를 보여드릴게요. 동사구 수동태. 동사구 수동태는요 어떤 특정한 형태로서 제가 보여드리기보다는 예문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그래서 이건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자, 예를 들어서 He took care of his brothe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는 그의 남동생을 돌봤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주어 take care of가 동사죠? 뭐뭐를 돌보다. 그래서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돼 있어서 동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his brother가 목적어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앞으로 가서 화살표는 빼고 쓰겠습니다. 얘가 앞으로 가서 his brother. 자, 얘가 맨 뒤로 가서 by him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 시제로 씁니다. was. 그 다음에 took의 과거 분사인 taken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남는 게 뭐야? 요게 남았죠. care of. 그렇죠? 이게 한 세트라고 했잖아. 얘가 한 세트. 그럼 이 세트가 다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다 쓰면 돼요. care of.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요. 그의 남동생은 그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다. 됐어?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간혹가다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오브로 끝나고 여기 바로 이어서 바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동사구 수동태는요, 그 동사구가 세트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세트로 변화.
됐어요? took care of를 아예 set로 was taken care of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됐죠? 이게 동사구 수동태의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두 덩어리. 자, 여기서 이제 5번에서 끝이 아니에요. 6번도 있습니다. 6번은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있어서. 자, 6번은 이제 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여기 옆에다가 좀 써서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원래 완료라는 녀석은 have pp라고 쓰죠. 그렇죠? have pp. 근데 이 녀석과 비동사의 pp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완료고 얘는 수동이죠. 그래서 얘를 섞으면은 have, be를 pp형으로 쓰면은 bean이죠. 그리고 pp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완료형은 최종적으로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have, been, pp. 내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에 pp가 있고 여기에 pp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요 과거분사랑 요 과거분사는요 다른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과거분사는 둘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우리가 전에 특강 때 구에 대한 이해를 배우면서 제가 준동사에 관련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제가 말로써 복습을 할게요.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집단, 즉 우리가 준동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준동사에서는 각각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분사라는 녀석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원래 의미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어. 두 개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 우리가 흔히 ing형으로 쓰죠. 이 ing가 가지는 의미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능동의 의미로서 뭐뭐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진행의 의미로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동사의 ing,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자, 반대로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pp,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뭐뭐가 된, 그래서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수동의 의미. 두 번째가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다 한, 뭔가가 다 된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서의 pp는 완료의 의미고요. 여기서의 pp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5번을 바로 이어서 쓸게요. 5번. 5번은요 어떤 거냐면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책에도 나왔었는데 자동사인 경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사. 저 멘트를 여러분이 정말 지겹게 듣게 될 거예요. 지겹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 멘트를 지겹게 듣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쌤이 지금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돼요.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입니다. 자, 문장에 5개의 형식을 제가 썼어요. 자, 여기에서 쌤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위아래의 차이점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렇죠? 자, 윗문장에서는 이제 1, 2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이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일명 자동사라 부릅니다. 자동사. 이 자동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가 전달되는 동사 이런 뜻이에요. 얘만 있어도, 즉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떠냐? 목적어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즉 목적어가 있어야만 전달되는 동사, 즉 남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한자로 남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수동태 개념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수동태란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란 말이야. 그런데 1, 2형식은 어때? 목적어가 없잖아. 아니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어 입장에서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 2형식 즉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됐어?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선생님, 자동사가 뭐가 있는데요? 자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요? 그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됐어? 이게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occur, happen, arrive, die, appear, smell 겁나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자동사. 얘네들은 다 목적어가 안 나오는 녀석들이거든 뒤에. 따라서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자, 두 번째 씁니다. 두 번째는요, 타동사예요. 선생님,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타동사가 왜 수동태가 안 됩니까? 항상 안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소유라던가 상태를 나타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이 have가 바로 소유를 나타내는 거고요. feel like resemble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한번 해석을 보자면 가지고 있다, 소유를 나타내죠. 그리고 fit, 어울리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lack, 부족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resemble, 닮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should, 마찬가지로 어울리다, 맞추다라는 뜻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요, 어찌 보면은 단순 암기거든요. 단순 암기인데 잘 나와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고3까지도 잘 나와요. 고3까지.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일단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우리 토요일 날 수업할 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동태 뭐 설명은 다 끝났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이제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래서 수동태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수동태에 대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숙제 부분 토요일까지 최대한 한번 여러분 열심히 잘 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